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을 향해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뜨거운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 나십니까 오늘은? 화 나죠 늘.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화내기 여기서 화를 내시고 다른 네. 또 방송에 가서는 화를 별로 안 내신다는 또 얘기도 여기가 있습니다. 화내는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가장 또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하셨습니까? 진짜 저는 뭐고 있습니까? 네. 저는 법원을 침탈하고 그거는 뭐 정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법치주의 상징인 사법부를 그렇게 부수고 들어가서 집기도 부수고 자기들 범행 숨기려고 CCTV 관제실도 부수고 판사를 찾겠다고 뭐 쌍욕하면서 네. 보셔 죽이겠다고 하고 그 정말 만약에 저 판사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상상도 할 수가 상상을 없습니다. 할 수 없죠. 9층이 집무실인데 이제 잘못하고 7층으로 갔더라고. 영장 예. 전담 판사를 찾아냈으니까 7층에도 사실 전담 판사 방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안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타겟으로. 됐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네. 보니까 구속영장 심사하러 가서는 뭐 견학 같다 뭐 이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소화기로 유리창 그 출입문을 부수고 네. 뭐 이러고 들어가냐 발로 차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보셨죠 그거? 네네네. 그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근데 이게 사법부를 그렇게 했다는 게 더더욱 놀라운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법이고 뭐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분노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게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윤석열이에요. 네. 아니 윤석열이 불법에 불법 마지막 그 잡혀가기 전에 네. 불법.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러니 밑에 있는 이 윤석열을 따르는 인간들은 그냥 윤석열의 말만 듣고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불법을 바로잡는 행동이라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슨 뭔 자유권 뭐라 그랬지? 국민 저항권? 저항권이요. 어처구니가 네. 없습니다. 이게 네. 무슨 법에는 있지도 않은 개념이고요. 독재 시대라면 모르겠어요. 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시대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지금 서부지부 폭동 얘기 좀 더 이어가면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2030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절반이 넘어가요. 예.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특정 세력의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보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교단이라고 써볼게요. 교단이다. 특정 교단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활동하는 분들인 아하. 것 같다. 요거 검증은 아직 안 된 거죠, 검증은 확실히. 안 됐어요. 예. 근데 어제 이제 뉴스 보도에 그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집회에 나와서 2030이라고 발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 소속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혹을 제기한다면 예. 특정 이제 교단이라 함은 정광훈 그렇죠. 씨가 속해 있는 교단일 수 있겠죠.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출석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수적 성향 특히 이제 극우적 성향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진실인지를 헷갈리게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이비나 이런 게 뭐 신천지 이런 데 사이비 교단에 들어가거나 정명석, 네. JMS. 우리 박 변호사 알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사실 명문대학생들이 최초 많았다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또 뭐 신천지 예. 같은 경우에는 경찰 뭐 심지어는 검찰 네.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사관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정명석 이래서 빼주기도 하고 정보도 전달하고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대학생들이 설마 그런 말에 넘어가겠어?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가스라이팅 당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믿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해봐요. 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사실 놀라운 게 제주의 2030에 저거를 동조하거나 막 저렇게 가격하게 하는 분 없잖아요. 저는 본 적이 별로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 주변에 갑자기 여론이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그건 아닌 것 느끼기에는 같아요. 그런데 네. 뭐 저만 그런지 몰라도 문제는 최근에 눈에 띄는 게 뭐 100골단인가요? 네. 젊은 사람들 김민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 될 것 같다. 데려왔죠. 100골단 이런 분들 지금 서부지법에 난동하는 2030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있는 게 왜 갑자기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극우 유튜버가 뭔가
한가 폭동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럼요. 분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 특히 딱 그렇지. 보면 이 사람들이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2030 많죠. 남성이 많아요. 여성도 있긴 한데. 있긴 했죠. 2030 여성은 음. 우리 기억하다시피 탄핵 찬성, 탄핵 촉구 집회에 여의도에 모였던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정광훈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광훈이 속해 있는 교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유튜브 역할도 크죠. 이 유튜브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선전을 해요. 선전선동을 하는데 어떤 선전선동을 하냐면 일반 언론을 믿지 마라. 네. 다 편향적이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만 봐라. 우리 채널이 진실을 얘기한다.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계속 보는데 그걸 거기서 뭐라 그러냐. 구구적 생활을 계속 얘기하는 윤석열은 죄가 없다. 민주당이 뭐 폭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부 지방 가서도 국민 저항권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전광훈도 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 유튜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들어보면. 그 저항권을 사실은 그런 저항권 용어는 있죠. 네. 헌법에는 없죠. 헌법 교과서에 있고 예. 저항권은 독재 정권에 더 이상 우리가 할 방법이 없을 때 예. 국민들이 쓰는 마지막 저항 수단인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정상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작동되고 있죠. 있고 누가 독재인데요? 누가 독재를 해요? 그리고 아니 정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요. 잡고 있잖아요. 정권을. 참 이상하죠. 무슨 이 저항이에요, 저항은.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 해도 돼. 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자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유튜브 보셨죠? 일어나라고 이제. 예.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뭐 투쟁이란 말을 안 썼지. 무슨 말을 하면서 계속 정당화 시켜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극우 유튜버들은요, 자기들의 행동, 즉, 어떤 사람들을 막 흥분을 시켜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가스라이팅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되고 나면 훈방 조치된다. 네. 뭐, 윤상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석방된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했었죠. 얘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럼 들어가도 되는가 보다. 이 정도 돼가지고 내가 처벌 안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결국 흥분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교사행위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거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요인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2030 청년들이 다 이러지는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일부 뭐 댓글에 보면 중국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거든요. 웬 중국 얘기? 아니 중국 그 뭐 예를 사람들이 들어서 맞아. 중국 얘기 많이 하지. 그런다 뭐 이런 네, 등등의 그런 얘기를 선전을 한다고 하죠. 하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 막 글로 부추긴다고 아니 봐야 될 것 심지어 같아요. 김민전 의원은 집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집회를 한다는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다 선동으로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난동 일으킨 그 사람들이 지금 했던 것 중에 서부지법에 그때 취재하던 기자들 폭행도 하고요. 메모리 카드도 탈취하고 이거는 지금 언론 학자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언론 탄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하는 게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본인들에게 부정적 보도를 하는 걸 탄압하는 걸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예컨대 네.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입막음 임마가 기자들 이틀막하거나 임막, 뭐 이런 이틀막.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다 언론 탄압인데 이제는 구구 세력이 나서 가지고 언론 탄압을 하는 거예요. 네. 언론사들이 정당법으로 취재하는데 본인들한테 부정적인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했다고 해서 메모리 카드 뺏고 카메라도 부숴버리고 막 못 들어가게 막고 폭행까지 당했대요. 기자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네. 이거는 정말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네. 헌법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헌법에 걸리죠. 그렇죠. 그 권리를 기본권,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권. 헌법을 위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언론에게 이런 재갈을 물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못하게 막는 것은 국민의 알아야 될 권리마저도 방해하는 행동이다. 네. 이건 대단히 위헌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처벌을 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문제고 또 난입했던 사람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많은 수가 구속이 될 걸로 같고 엄정하게 처벌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를 부추기는 예. 윤석열이나 또 국민의힘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들 어떤 뭐 언론인 아니면 그 뭐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당시에 7층부터 판사 사무실이에요. 네. 맞아요. 직행했다는 거예요. 직행했죠, 7층으로. 바로. 뭐 안내판이 있긴 하지만 네. 이거 저도 법원에 자주 서부지방법원 자주
개인 사무실 하지만- 안 가시잖아요. 가죠. 왜 안 갑니까? 가요? 왔다 갔다 하죠. 뭐 중앙법원도 가고 서울중앙지법도 가고 서부지방법도 가는데 7층부터 판사 사무실 있다는 건 네. 잘 모르거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글로 바로 갔다는 네. 거는 뭔가 지금 배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보를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경태 의원이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네네.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얘기니까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폭력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하고 있는 석동현 친구이기도 하고 40년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석동현 변호사가 배우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장경태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장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석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에 들어갔다. 물론 석 변호사는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가기는 뭐 일찍 갔다 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장경태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건데 1시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하. 또 하나 한국 기독교 장로 이제 기독교의 교단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김용민 목사 아시죠? 네. 김용민 목사가 속해 있는 곳이 한국 기독교 장로예요. 아하. 예수교 장로회 말고 예.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총회 명의로 그러니까 전체 장로 기독교 장로계 전체 이름으로 이번 폭동의 실질적인 배후의 사랑제일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는 요즘 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유사 목사 이런 표현을 쓰던데. 유사 목사요. 네, 가짜 그런 표현을 목사. 쓰다는 거죠. 예. 정광훈 씨의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선동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라든지 예. 아니면 정강훈 씨 예.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 조종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의혹. 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매우 심중하고 엄중한 또 일이기 때문에.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정광훈을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죠. 그 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야 예, 되고 조사해야 된다. 맞다고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언론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언론 얘기하는 날이니까 좀 예. 질문 드려보면 폭동 책임을 일단은 폭도들이 잘못됐다. 난입한 사람이 잘못됐다 해야 그렇게 되는데 얘기하죠. 일부 언론들은 보면 민주당도 좀 잘못있다. 공수처도 좀 잘못있다. 양비론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공수처와 민주당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초유의 그 법원 난입 사태, 폭력 행사 사태, 폭도들의 난동 이게 민주당과 공수처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제 말이요. 민주당이 하래라고 시켰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폭동을 일으킨 게 정상입니까? 아니 그건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찜찜한 거예요. 빌미 저렇게 중앙일보 무슨 찜찜한 적어놨네요. 빌미 중앙일보 진짜 무슨 당신들이 빌미만이- 찜찜하나 왜 그러니까 저런 뭐 하는 짓이야 기사를 이게. 쓰나요? 초유의 법원 난입이 공수처와 민주당이 찜찜한 빌미를 줬대요. 뭔 빌미를 줬는데 근데 이 빌미라고 하는 걸 이 중앙일보 뭐라고 이제 이 주장을 하냐면 예. 이게 수사할 수 없는 곳에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이미 판단을 몇 번을 내렸습니까? 끝까지 저 얘기를 하고 이게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잘못한 사람에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여요. 네. 이거 문제고 또 조선일보 보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조선일보 늘 이래.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이래요. 아니 구속영장에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0줄 적을까요? 1000줄 적을까요? 진짜 어쩌고 원래 거기는 한 줄만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면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 기각을 할 때 길게 적어요. 그렇죠. 기각을 할 때 영장이 발부될 때는 짧게 적습니다. 2줄 적어요. 네. 한 줄, 2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도주는 그거- 안 할 거니까 도주도 제가 봐서 한다 할 것 그 같은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 적었으면 뭐가 문제인데? 만든 건데. 그리고 기각을 하면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아니, 그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냐면 팩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호도하고 선동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다음 기사도 보세요. 예. 야당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각을 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다니까 길게 적을 당연히 수밖에 길게 할 없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뭐 발부가 될 때는 짧게 적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줄 내지 2줄로.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과 윤석열이 지금 한 행동이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죠. 민주당은 나치고 이재명 히틀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그 놔둬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놔두면 거기에다가 안 되지. 언론도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런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저런 폭도들의 난입이나 폭동을
부추겼거나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법이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이다, 네.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언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걸 사실을 확인해서 팩트 체크해서 맞습니다. 불법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저렇게 난동을 안 부리지. 네. 난동 부리는 인간들은요. 저 말을 듣고 그대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니까요. 불법이니까 나는 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야. 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게 돼요. 그러면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의 책임 아닙니까? 당연하죠. 언론의 책임이지.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거는 그걸 하고 그 위에서 쟁점이 될 또 검증이 필요하고 예. 논쟁이 될 만한 거를 언론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당연하죠. 살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구속됐어요. 네. 탄핵이 올라갔고 맞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스포츠 중계하듯이 국민의힘 어쩌고 민주당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게 과연 언론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저는 교수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려고 언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언론을 해요. 언론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팩트에 맞는 건지 네. 잘못된 발언은 없는지 분석해서 이 말은 이게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발언입니다라고 써주는 게 맞지. 그대로 인용해서 따옴표 저널리즘만 하고 있잖아요. 따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야당의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언론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사실 아니 사건 아니면 사실을 호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예. 선동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 이거는 뭐 이게 언론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입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 예. 인터넷 언론사인데 지난 16일 날 비상계엄 당일날 계엄군이 미군하고 공동작전을 펼쳤고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인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 이 기사를 보도 이거 기사 가짜 뉴스예요. 가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말도 마음대로 해요 그냥. 아니 이건 언론사라고 이게 얘기할 수 뭡니까? 없어요. 이거 이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직접 그럼 선거연수원에 전화해보거나 선관위에 전화해보면 돼요. 이게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보니까요.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이 됐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아니 어떻게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런 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황당한 뉴스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뉴스를 확인 전화도 안 해. 예. 그러면서 기사를 막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를 보고 누가 또 이걸 퍼날라? 유튜버들이. 유튜브 극우 퍼날라. 유튜버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뉴스에서 나온 거다. 왜? 맞다. 언론사 나온 거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뭔가를 하나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들어내면 네. 이걸 가지고 유튜버들이 퍼나르고 그걸 정치인이 받아서 또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일이 계속 아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자니 누구라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기사 작성한 기자가 보니까 미국 애틀란타하고 워싱턴 DC에서 예. 한인신문 기자로 뭐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보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 예. 비슷한 전력들이 많아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네요. 지난해 10월에요. 작년 예. 10월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5.18 기념재단에 의해서 5.18 민주화운동 등의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 사람하고 권영애라고 알죠. 권영애 전 안기부장 이 두 사람이 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 기자가 5.18 기획 기사를 쓰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허위 내용을 유포해서 네. 고발받아 수사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은 5.18에 대한 5.18 특별법이 뭐냐면 5.18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네. 사실을 왜곡했을 땐 처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김진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김진태도 네. 강원도지사 그때 뭐 문제가 그 됐었죠. 세미나 같은 거 있잖아요. 토론회 예. 같은 거. 그때 거기서 발언했던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법이 만들어졌고 네. 5.18의 정신을 해치는 또는 거짓 선동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법에 지금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자, 이 사람 이력이 이번 보도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사람이 왜 그런 전력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있냐면 예. 미국에 네. 그 미국 공화당의 하원 후보인가요? 하원에 출마했던 후보 중에 한 명. 네.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애틀란타에서 기자를 했다고 지금 네네네. 알려지고 있어요. 애틀란타
남부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워싱턴 D.C.는 저도 갔고. 애틀란타 남부 맞습니다. 워싱턴 D.C.는 동부. 에럴란타. 영어로 에럴란타. 에럴란타. 죄송합니다. 에럴란타. 에럴란타에서 기자를 일하면서 이 유진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국의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을 했대요. 네.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보도하면서 유 후보가 지난 7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과 만나 중국인 간첩의 신문 정보를 전했다. 이것도 말이 돼요? 이게 또 말이야. 이런 걸 기사를 썼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제발 좀 중국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원래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 인터뷰했으니까 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네. 익명을 요구한 인사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막 기사를 써요. 확인 안 되니까 그러면 확인할 수 정보기관의 없으니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면 확인이 안 되잖아. 누가 한 그러니까요. 얘기인지를. 네. 그러면서 쓱 피해가는 거예요. 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는 거지. 지금 주한 미군 사령부가 네. 이거 아니라고 밝혔어요. 뭔 소리냐. 죄송해요. 뭔 소리냐. 예.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렇죠. 군대 이제 주한 미군 아니 사령부.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게 그럼 네. 미군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 그러니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SNS에 네. 주한 미군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제발 확인 좀 하고 기사 써라. 네. 이런 거 쓰지 말고 사실이 아니다. 기사를 쓰려면 확인해보고 기사를 써라. 이렇게 따끔하게. 그러니까 유튜버도 문제지만 네. 이거는 언론사라고 등록을 하고 언론사인데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는 더더욱이나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보이는데 음. 하다못해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선관위가 나중에 이걸 발견하고 결국은 뒤늦게 21일 날 형사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는 그래서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 중국 뭐 문제는- 중국 간첩, 중국 뭐 얘기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네. 이게 지금 뭔가 이런 언론이 누군가를 개인을 명예훼손하거나 조직을 네. 명예훼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가 잘못된 가짜 뉴스라면 네. 이제 본인이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밖에 제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벌금밖에 안 나와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벌금 좀 높이려고 했다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못했죠. 기억나시죠? 예. 그거 가짜 뉴스가 이렇게 횡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한 번 해도 자기들이 얻는 성과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나가거든. 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겠냐고요. 가짜뉴스 검증을 하겠어요? 네.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짜뉴스 관련된 처벌을 강화시켜야 돼요. 네. 가짜뉴스를 내보낼 때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기사를 썼을 때 기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 언론사가 받는 불이익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언론사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벌한다 한들 네. 뭐 많아봐야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벌금.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일 또 할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예. 그렇게 해서 보도하고 더 버는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고 그냥 벌금 받는 거지. 본인 개인적인 처벌도 안 받는 것이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스카이 데일리 이게 보니까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고 예. 대부분 전제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또 이 정치인들이 또 일부 또 사람들이 이 스카이 데일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또 은평을 하고 이 가짜 뉴스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스카이 데일리는 어떤 언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맞아요? 언론이 맞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널리즘 관점에서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널리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주장을 하겠지. 왜냐하면 인터넷 언론사들은요.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예요. 등록만 하면 되죠.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기자가 그러니까 그 정규직이 5명만 있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언론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허가를 받으면 만약 이걸 다 검증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규정만 맞춰 신고만 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후죽순 우리나라에 6,000개 이상 돼요. 너무 많네요. 몰랐죠? 예. 그 정도 많은 거. 몰랐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네. 뉴스제이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짜뉴스 많이 내보내는 언론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검색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예를 중요한 게 포털을 통해서 많은 사람 뉴스를 보니까 검색 기능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혼자 뭐 하든 말든 놔두고 근데 이게 검색 기능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포털 사이트가 좀 더 자체적으로 심의를 강화시켜서 가짜 뉴스를 몇 번 이상 내보낸 언론사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에 그래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방송통신위원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야죠. 가야죠? 라고 많은 말을 분들이 하고 얘기하시죠. 하고 있네요. 가서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수요일날에서 마지막으로 KBS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날 방영된 12.3 내란 사태를 다룬 K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막 시사기획 창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요게 원래는 불방될 뻔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 보통 이제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전 그 시사회를 해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네. 근데 시사회 하는 과정에서 이 창을 편성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방송 직전까지 계속 번복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시사기획창이 매주 화요일 정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봅니다. 예, 예, 한 번씩. 보시죠. 근데 예. 사전 심의라고 하는 게 이제 시사회 같은 성격이죠. 네. 여기서 문제가 지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BS 보도시사본부장과 시사제작국장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정규 편성이 흔들릴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요. KBS 왜 그러냐면 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지금 사장이 누구죠? 박장범, 박장범. 파우치 장범. 그런데 예. 여기서 이 시사기획창에서 무슨 부분을 집어넣냐면 조그만 파우치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요거 딱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파우치 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에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방송법 4조는 방송국의 국장이든 뭐 사장이든 누구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의 의사에 반해서 편성에 개입을 하거나 네. 간섭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법이나 이 제작권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침해죠. 위반 같은데. 저는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국장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내용에 편성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뭘 빼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침해예요. 제작권 침해라고요. 예, 그건 예.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결국은 이제 방영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KBS 구성원들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준비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예. 대통령과 우두머리라는 이 제목입니다. 옆에 혐의자를 살짝 붙여줍니다. 살짝 저 보이죠? 살짝. 보이시죠? 혐의. 저 큰 거 아닙니다. 쪼매나게. 조그만 글씨, 조그만 정말 글씨. 조그만 파우치처럼 예, 조그만 맞아요. 글자로 예. 혐의를 붙여서 이렇게 결국은 통과를 해서 어처구니가 방송이 없습니다. 되긴 됩니다. 저게 뭡니까?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KBS는 국민의 수신료, 국민들의 수신료 갖고 운영하는 방송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도 내고 나도 내고 있어요. 시청자분도 내고 있고. 네, 저도 내고 있습니다. 이게 혐의를 저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안 보여요? 잘못하면. 네. 자,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시사기획창 이제 방영은 됐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이 반응은 그래도 좋았던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KBS가 네.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박장범이 물러날 때까지는 네. KBS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기획창에 대해서 뭐 댓글에는 뭐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 방송으로 대답하기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네. 아직은 아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검찰도 마찬가지잖아. 네. 아니 말이야. 그 이것은 누구지 그거? 김성훈. 네. 김성훈 그거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반려했다고 이런- 하더라고요. 예, 반려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자기들은 부인하고 있죠. 명태균 씨 핸드폰, 황금폰 네. 어떻게 알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보도가 되고 똑같아요. 있어요. KBS도 저는 박장범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기대는 우리가 하고 물론 응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박장범이 약간 물러나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준을 우리 예. 최진봉 교수가 KBS 나오는 게 기준인 것 아 그럼요. 혹시 헷갈렸잖아요. 섭외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저는 전화는 왔던 것 같은데.
저랑 좀 저랑 차이는 좀 있네요. 제가 더 그런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KBS가 정상화되는 거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출연을 KBS에 하는 거죠. 출연하는 거. 잘린 이후에 그것도 연결이 윤석열 좀- 정부 들어 잘려가지고 아직도 출연을 못 하고 있죠. 저도 뭐 잘리기 오래되긴 했지만 연락도 안 옵니다. 저는 연락은 받았는데 아직은 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